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수요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하루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시간으로야 24시간이지만 그날의 느낌과 해야 할 일들에 따라서 길게 혹은 짧게 느껴지시는 것이 하루 길이가 아닌가 합니다. 1년보다 길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1분보다 짧을 수도 있는 것이 하루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던데요. 공감 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뉴스 매거진 첫 소식으로 매거진 스퀘어 출발하겠습니다.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 유가, 당분간 고공행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죠. 고유가는 이제 사람들의 생활 패턴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 의원이 폭등하는 가솔린 가격에 대처하기 위해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의사당으로 출근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원인 러드포트는 자택에서 주 의사당, 그의 사무실 그리고 정부 청사 등에 골프카트를 타고 가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작년에 카트리나로 인해서 가스값이 3달러를 넘어서자 일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골프카트를 구입했다고 하네요. 성견 지명이 있는 걸까요? 고유가 시대를 이기는 좋은 방법이지만 무조건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법규 때문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법은 주민들이 낮 시간 동안 자택에서 2마일 내의 부차적인 도로에서는 골프카트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험에도 가입해야 하지만요. 주 의원이 골프카트를 타고 출근을 한다. 가스값도 가스값이지만 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고유가에 대한 그만의 항의의 몸짓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시력은 얼마나 될까요? 높은 하늘에서 먹잇감을 찾아서 쏜살같이 낚아채는 독수리의 시력은 5.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보다도 좋은 6.0의 시력을 가진 남자가 있어서 화제입니다. 천리안을 가진 주인공은 시모네 아레나라는 이름의 이태리 사람인데요. 한국을 방문한 그는 한 TV 방송에 출연해서 그의 시력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경복궁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에 있는 숫자를 가볍게 읽어냈을 뿐만 아니라 광화문에서 시청역 앞까지 거리되는 글자를 모두 읽었다고 하네요. 모두 600m 이상의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의 가족 모두가 이러한 신의 시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할아버지, 삼촌, 누나 등 가족 모두가 3.0에서 5.0의 시력이라고 합니다. 현지에서 아레나 가족의 시력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연구진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가족들의 시력이 모두 좋은 것 같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000년 전부터 아레나에 사는 시칠리아 섬 지역에서는 어부들이 고깃대를 잡기 위해서 높은 탑에 올라가 직접 눈으로 바닷속을 탐지해 왔다고 하네요. 아레나 집안 역시 전통적으로 어부의 대를 잇고 있고요. 6.0의 시력,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 너무 많은 것들이 자세하게 보여서 괴롭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모든 게 적당한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책에 금박을 입힌 황금서적, 어디 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요. 최근 중국에서 금박을 입힌 초고가 황금서적이 나돌자 정부에서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금박이나 보석, 혹은 희귀 목재 등을 이용한 모든 초고가 서적에 대해서 출판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황금서적은 뇌물 전달 수단으로 악용이 되거나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 이 황금서적의 책값은 일반 서적에 비해서 1000배나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뇌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요즘에 더욱 그럴 것 같은데요. 책이야말로 외형보다 그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황금을 입힌다 해도 내용까지 황금이 되는 건 아니니까 말입니다. 자, 이상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KBC 뉴스 매거진 이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곳 시카고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서부 제1의 교육도시, 바람의 도시, 전국 최고의 야경을 자랑하는 다운타운. 농구 천재 마이클 조던으로 대표되는 시카고 불수며 건축학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다녀가기를 원한다는 시카고. 그러고 보니까 시카고는 참 많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시간에는 최근 시카고를 알리기 위해서 한국으로부터 초청한 방문객들을 만나봅니다. 이들이 말하는 시카고 함께 들어보시죠.
98년도에 오고 지금 왔는데 여기도 많이 변했네요. 많이 변하고 개인적으로는 아키텍처를 좋아하니까 아키텍처 쪽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봤는데 98년도에는 버스로 쭉 다니면서 봤고 이번에는 리버 크루즈였는데 아주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뭐 특별히 어떤 면에서 공부가 되셨는지는 좀 말씀해 뭐 지금 건축사 보면은 대개 다 이제 최근에 지은 건물들 많이들 그 홍보를 하고 그런 게 스포트를 받는데 여기는 그 모던 건축물이 1900년대부터 시작된 곳이니까 뿌리를 볼 수 있어서 좋죠. 한국에서 시카고가 지금 어느 정도로 좀 알려져 있다고 생각을 좀 하십니까? 대개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이름은 워낙에 시카고라는 게 유명하고 또 영화에도 뭐 많이 등장하고 해서 하는데 대개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시카고의 1930년대 그 더 프로히비션 시대 그때 알카포네니 뭐 이런 영화적인 얘기들만 알고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 아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시카고를 좀 알리기 위한 노력이 이제 사실은 그 한인 커뮤니티 그리고 이 시카고시 정부 그리고 이 한국에 또 관계되신 뭐 기자분들이라든지 여행사 관련 분들한테 어떠한 좀 앞으로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글쎄요, 지금까지도 시카고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고 또 아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왜냐하면 시카고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는데 대중적으로 여행자들이 잘 모른다는 말씀인데 일단은 여행자들이 많이 와야 되겠죠. 여기에 많이 오려면은 일단 한국의 여행자들한테 어떤 게 매력인지 시카고를 보여줘야 되는데 시카고는 물론 뉴욕도 그렇겠지만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고 또 뭐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유명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공연 문화라든가 아니면은 여기가 가지고 있는 건축 그다음에 여기 지금 밀레니엄 파크 같은 공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카고가 다른 큰 미국의 대도시에 비해서 여기 와서 보면 첫 느낌이 삶의 질이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그 미국의 다른 대도시와 다르게 삶의 질이 높은 시카고에서의 그 사람들의 생활, 그다음에 문화와 예술 이런 걸 좀 접목을 시켜서 관광객들한테 알려주면은 그 LA 같은 무슨 어트랙션 파크 중심도 아니고 또 뉴욕 같은 그런 대도시의 뭐 마철루가 아니고 그런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서도 여기 나름대로 향기 있는 여행지로 알려지지 않을까. 뭐랄까 좀 저희 표현으로 우중충하다 그럴까? 그런 좀 저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뭐 현대식 그런 이미지가 강하고 도시가 생각보다 깨끗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틀 돌아다니셨는데 어떤 것들이 가장 인상에 좀 남으셨나요? 일단 하우스 오브 블루스는 굉장히 사실 좀 좋은 느낌이었고 한국 분들을 그쪽으로 모셔도 일정상 전혀 뭐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냥 뭐 괜찮은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요. 일단 밀레니엄 파크 뭐 워낙 이제 한국에는 좀 공원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을 이제 그쪽으로 모시면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시카고를 방문하고자 하는 분들 그냥 여기 이렇게 공연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뭔가요? 비자 문제인가요? 비자는 어차피 뭐 다른 도시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일단은 그동안 좀 시카고가 많이 부각이 못 됐던 이유는 이제 그 동부 쪽 관광이 다 뉴욕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왜냐면 또 한국은 그 여행 특성이 이 미국의 뭐 관광을 위한 뭐 그런 관광도 있지만 방문하는 차원으로 이제 오는 관광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시카고보다는 뉴욕이나 이제 뭐 교민이나 이런 부분 뭐 교민, 유학생 이제 그런 체류자들이 워낙 많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쪽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 시카고가 좀 등한시 됐었어요. 저희 여행사 쪽에서도 거의 뭐 개발을 하려고 생각도 별로 안 했던 곳이었고 사실 새로운 목적지로서 시카고는 저희 쪽에서도 근데 가능성을 좀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이제 뭐 그 어느 도시랑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인데 그동안 뉴욕, 뭐 나야가라 이런 천편일적인 관광에서 어차피 이제 시카고는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목적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에 그 체류를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적기 때문에 처음 목적지로 들어와서 이제 뭐 한 2박 정도 스케줄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야가라로 넘어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뉴욕에서 끝나는 그런 일정으로는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현지 원래 이제 그 방문단을
모시려면 이 현지 업체들과의 어떤 조인할 때 그런 시스템도 좀 잘 갖춰줘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카고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 뉴욕이 잘 됐던 이유가 이제 그 한국에서 오는 수요만이 아닌 그 뉴욕 이 미국 내에 있는 수요들을 관광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뭐 때로는 인원이 좀 모자랄 때도 있고 뭐 그룹이 안 될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그룹이라 그러면 뭐 20명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10명 뭐 정도가 됐다. 그러면 항공사에서는 그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현지 관광이 그룹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많은데 뉴욕은 사실 그런 부분이 걱정을 안 해도 거기서 항상 벌어지는 투어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몇 명만 출발하더라도 항상 그룹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제일 문제죠. 시카고도 젊은 층들이 그렇게 이제 시카고에 와서 자유롭게 왜냐하면 지금 시카고라는 도시를 제가 보니까 뭐 패키지로도 물론 가능성이 있지만 그보다는 말씀하신 뭐 박물관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뭐 배낭여행 비슷하게 와서 좀 더 장기간을 체류할 수 있고 박물관도 뭐 세세하게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고 그렇게 보기에 참 좋은 도시 같은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이 미국 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아직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뭐 한창 비자 면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사실 그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 여행사들도 그쪽의 상품들 위주로 젊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 위주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여행 전문가 강성영 씨와 함께하는 가볼 만한 곳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가볼 만한 곳 시간에는 20리길에 이르는 튤립 꽃밭이 소개되는데요. 네덜란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는 홀랜드 미시간을 강성영 씨와 함께합니다. 한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각종 꽃이 만발하는 계절입니다. 싱그러움과 풋풋함이 우리 가슴속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활력의 마술사와도 같습니다. 아름다운 볼 것들만을 찾아 안내하는 강성영의 가볼 만한 곳을 찾아서 오늘은 윈드밀 아일랜드 벨디어 꽃밭 더치빌리지 네덜란드 민속촌 20리 꽃길인 튤립 레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랜드에 오시면 31가지 튤립 꽃을 비롯한 볼 것들이 있어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홀랜드 미시간에 오시면 오른쪽에 교문 같은 정문과 주택 또 풍차 등이 보이는데 이곳이 바로 더치 빌리지인 즉 네덜란드 민속촌입니다. 입구에 들어서 전통적인 네덜란드 문화를 볼 수 있는데 네덜란드 풍의 입장권을 파는 곳에서 바다보다 낮은 곳이 많아 물이 스며들어 늪지대가 많다는 이 지역. 그래서 옛날 조상들이 신던 굽 높은 질긴나무로 만든 남학신과 남학신 공장 또 각종 튤립 멋진 풍차 또 이 교회 또 수로 시설이 많고 또 잘 되어 있어서 하천을 상징한 옛 모습의 마을 또 나라 구하겠다며 터지려는 뚝을 손으로 막고 동네 사람들한테 소리질러 알려서 학을 타고 하늘을 날아 안전한 지방으로 옮겨져 복을 받는다는 보자기와 또 학의 동상 남학신으로 디자인된 어린이 놀이터 농장에서 동물들과 또 생활을 같이 하던 재현된 농장 또 지금 그곳에서 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 거의, 염소, 양 등이 옛 조상의 슬기와 그 나라의 얼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타보는 놀이시설을 통해 한 가족과 이웃의 우정을 돈독히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옛 조상들이 고기를 잡아 생활하던 어부생활 또 생활 도구를 볼 수 있어 좋고 그중 옛 방식에 의해 무게를 다는 저울이 있어 무게에 따라 추를 올려놓는데
관광객도 자기 몸무게를 달아볼 수 있고 확인서까지 써주는가 하면 기념품 상해에서는 멋진 상품, 그릇, 남학신, 또 수제품인 목각, 인형, 목걸이, 모자, 의상 등을 볼 수 있으며 16세기에 만물이 졌던 펀치 악보, 즉 구멍 뚫어 만든 악보를 통해 즐거운 네덜란드풍의 댄스 음악에 맞춰 춤을 배워보고 리듬에 맞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댄스 타임도 있습니다. 그 밖에 구경하러 오던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면 이 앉아 맛보는 아이스크림집과 또 무공의 빵도 먹어볼 수 있고 멋진 하천과 호수를 연결하는 다리 위에서 포즈를 취하며 이 사진으로 추억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엔 미시간 호수를 두고 주립공원, 피크닉 장소, 또 이 팩토리 아울렛이 네덜란드 민속촌인 더치 빌리지 주변을 중심으로 둘러싸여 명실공히 리조트 개념과 또 볼 것들을 겸비한 가족 나들이에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가보고 싶은 곳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서 아침 일찍 출발한다면 점심을 홀랜드 미시간에서 드시고 8km나 되는 튤립 꽃길 그리고 8만여 평에 이르는 튤립 꽃밭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매년 국제관광에서도 출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월 13일과 14일 1일 관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한 주일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어서 커뮤니티 소식입니다. 행복한 가정이야말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고 모두가 바라는 바죠. 그동안 개인적으로 심리 상담을 해오시던 저드슨 칼리지의 그 최락준 교수께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실천연대를 발족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실천연대, 최락준 교수를 만나보시겠습니다.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실천연대를 조직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먼저 이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실천연대란 무엇인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실천연대 그 말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줄여서 행실연의 목적은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조금 아는데 네. 그러나 실천 자체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특별히 저희들은 다른 기관을 섬기는 하나의 기관으로 존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회단체라든가 또 다른 사회단체가 할 수 없는 저희들의 특기만을 프로그램을 다른 봉사단체에 도움을 드리고 특별히 저는 이 종교기관에 관심이 많습니다. 종교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카운슬러 트레이닝이라든가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종교기관을 섬기고 싶습니다. 네, 예, 기존의 다른 단체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기존의 한인 사회단체나 종교기관을 돕는 역할을 주로 하시게 된다고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 기관 단체가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소스라든가 프로그램 자체를 특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사회단체라든가 종교기관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실천연대 앞으로 어떤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쳐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네, 주로 이제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가족이라든가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면은 어디로 이렇게 전화할 때라든가 그런 곳이 특별히 없고 혹시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언어 장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경우에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위기 상담, 크라이시스 카운슬링이 그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도와드리는 그런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문제가 일어난 후에 저희들이 이제 개입 치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인터벤션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들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청소년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또 부부 간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또 이민 생활 하시면서 발생되는, 예를 들면은 노년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을 저희들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부모님을 대상으로 카운슬러 트레이닝을 해드리면은 부모님 자신이 카운슬러가 되시면서 본인이 심리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자녀들에게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건전하고 밝은 방법으로 자녀 교육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야말로 한 1거 3득쯤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카운슬러 트레이닝,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는 위기 상담, 두 번째는 그리고 예방 교육, 세 번째로는 개입 치료, 네 번째로는 카운슬러 트레이닝,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이민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한 가지를 이제 터치하실 그런 계획이신데요. 한국 분들은 특히 이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참 공개를 꺼리시거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제가 이런 쪽에 사실은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이 문화는 미국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특별히 이제 정신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나누지를 않고 어떻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행동적으로는 이렇게 병을 좀 키워가는 그런 결과론적인 문제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상담에 대한 그런 적응이 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상담실에 앉아 있으면은 오시는 분들은 뭐 거의 없고, 혹시 오신다 하더라도 병이 아주 너무 심화된 그런 경우, 그래서 뭐 거의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의 그런 그 정서적인 문화에 비춰보면은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회적인 그런 그 스티그마라든가 그런 것이 없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정신적인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종교 기관을 통해서 세미나라든가 이런 카운슬러 트레이닝, 특별히 이런 예방 교육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이러이러한 것이 이러이러한 증세가 나타나면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알려주면은 머리가 좋아서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 교육, 특히 종교 기관을 통한 예방 교육이 훨씬 효과적으로 좋습니다. 예, 이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실천연대에는 최 교수님 이외에도 또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이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펴나가실 것을 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매거진 작별 인사 드릴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